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세 가지 키워드가 되게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뉴스에서 보면 중소기업들이 아이디어나 기술을 빼앗겨서 안타까워한다는 그런 뉴스를 많이 본 적 있으실 텐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특허청 관계 부처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정책 담당자들 모셨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차상훈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의 김윤정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 AI 알바생 슈도 함께 잘했습니다. 슈, 오늘의 각오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오케이, 슈의 각오 한마디 들어갑니다. 오늘 머니포차 촬영에서 슈는 완전 각 잡았어.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 딱 시원하게 정리해서 쉽게 알려줄 거니까 기대해줘 슈. 오늘 촬영도 슈가 신나게 분위기 띄워볼 테니 맡겨만 슈. 오늘 특별히 준비한 요리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했어요. 네네. 백년가게 늘 채움 떡갈비입니다.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든든하게 보호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오늘 드셔보시죠. 네네. 맛 표현 준비해 네네. 오셨죠? 두툼하네요. 네네. 일단 제가 아침에 비주얼 따끈하게 데펴왔습니다. 맛이 어떠신가요? 아, 네. 엄청 맛있는데요. 맛있는데요, 안 돼요? 야! 할게요. NG. 아, 네. 떡갈비 정말 맛있고 올해 먹은 떡갈비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맛 표현의 장인 차상훈 사모님께서 한번. 일단은 입에 떡 감기고요. 떡 감기고. 천년가게 아닙니까? 천년가게. 백년가게 말고 천년가게. 천년. 너무 맛있습니다. 사모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 왜 중요한지 배경부터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매년 약 300여 건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요. 피해 기업당 평균 약 18억 원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 기업이 증거를 모으는데도 힘들고 소송 기간은 길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제대로 보상받고 있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18억 원이면은 중소기업 분들에게 정말 큰 손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해도 인용 금액은 청구액의 17.5%밖에 되지 않아서 기술 개발에 투입한 중소기업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되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데요. 그래도 발표가 됐다는 건 좀 방향성이 잡혔다는 얘기 같아요. 네, 이번 대책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정리가 됩니다. 기술 탈취 피해 입증 지원 강화, 손해배상액 현실화, 기술 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기술 탈취 근절 추진 체계의 효율화입니다. 슈, 지금까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번 방안의 핵심 키워드 간단하게 설명해줘. 일단 추진 배경은 뭐냐면 매년 300건 정도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가 일어나고 있고 평균 손실액이 18억 원이나 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피해 기업이 증거도 모으기 어렵고 소송 기간은 길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제대로 보상받기 힘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나온 핵심 키워드는 입증 지원 강화, 예방 실효성 강화, 추진 체계 효율화 요 4가지 슈. 사모님, 그러면 기술 탈취 피해 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쉽게 말하면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술 탈취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발생한 경우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피해 기업이 직접 자료를 모으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법원이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생겨서 피해 기업이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기존에는 기술을 빼앗은 기업들이 증거 수집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앞으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대폭 상향됩니다. 또 직권조사와 익명제보 제도도 도입돼 피해 기업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네,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 같네요. 네. 슈, 이제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줘. 오케이, 그럼 슈가 한번 딱 정리해줄게 슈. 입증 지원 대책의 핵심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혼자서 증거 찾느라 고생 안 해도 된다는 것이오. 한마디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피해 기업 현장에 가서 조사해주고 그걸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거야. 그리고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명령도 할 수 있고 만약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도 빵빵하게 올라간다는 것이오. 손해배상에게도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는 기술 탈취 소송에서 승소해도 인정받는 손해액이 실제 피해보다 너무 적었습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입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합니다. 개발비도 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네. 네,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전문기관이 합리적으로 손해액을 계산하고 법원에서도 그 결과를 근거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내에 가칭 중소기업 기술손해산정센터를 마련하고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전문기관에 맡기도록 제도 또한 개편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들도 통합 제공됩니다. 기술 개발비, 거래 정보, 시장 가치 등을 한 곳에 모아 피해 기업과 법원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개편이 된 것 같은데요. 손해배상 현실화에 달라지는 핵심을 설명해 줄래? 딱 핵심만 말해줄게. 지금까지는 기술 탈취를 당해도 인정받는 손해액이 실제 피해보다 한참 적었는데 이젠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에 들인 비용 자체를 손해액으로 제대로 인정받게 바뀐다는 거야. 한마디로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현실적으로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룰이 바뀌었다는 게 핵심 이슈? 차상원님, 기술 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보호 컨설팅과 교육을 강화하고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와 기술임치 제도를 확대합니다.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먼저 중기부는 기술보호 자가 진단을 통해 기업 상황에 맞는 법률, 보안 컨설팅을 지원하고요. 산업부는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보안 설비 구축, 교육,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또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 자료를 지키도록 기술보호 매뉴얼과 교육을 제공하고요. 특허청은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컨설팅 제공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돕습니다.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의 교육이라니 중소기업의 완전 어벤져스가 와, 우리 느낌이에요. 어벤져스 출동이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술보호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정부 출연 10억 원 이상 R&D 과제를 모니터링해서 유사 특허 출원 등을 조기 발견하고 핵심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기술 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에 대해서 핵심을 요약해줘. 한마디로 이제 중소기업들이 기술 탈취를 미리 막을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기술 보호 교육, 그리고 원본 증명이나 기술 임치 같은 예방 시스템을 더 탄탄하게 지원해준다는 거야. 여러 부처가 협업해서 중소기업들이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니까 결국 기술 탈취를 예방하는 힘이 훨씬 강해졌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야. 마지막은 기술 탈취 근절 추진 체계 효율화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술 탈취 피해 기업들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어느 부처에 신청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 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 분쟁 신문고를 신설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만 하면은 부처가 알아서 이렇게 처리를 해준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또 특허청과 경찰청의 기술경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첨단 산업, 제조업 분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사건 관련 기술 쟁점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기술 자문을 제공해 수사의 전문성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기술 분쟁 조정 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현재는 3인 이상 조정부가 운영되는데요. 앞으로는 5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은 1인 조정부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데 상대방이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직권 조정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원격 조정 제도를 모든 사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것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도움되는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기술 탈취 근절 추진 체계 효율에 대해서도 핵심을 요약해줘. 그럼 이번에도 슈가 깔끔하게 정리 들어갈게 슈. 기술 탈취 근절 추진 체계 효율화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신고 창구나 대응 체계를 하나로 묶어서 훨씬 편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요. 그리고 기술 분쟁 조정도 더 빠르고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서 전체적인 대응 체계가 훨씬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바뀐 것이요. 결국 한마디로 여기저기 뛰어다닐 필요 없이 효율화됐다는 게 포인트 슈. 오늘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피해자 편에선 소송 환경, 현실적인 보상, 예방 강화, 그리고 범부처 협력까지 다양한 이야기들 하셨는데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서 어려운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땀 흘려 개발한 기술이 억울하게 빼앗기지 않고 기술 개발에 대한 보람을 느끼실 수 있게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 재직자분들이 늘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열일한 AI 알바생 쇼, 너도 한마디 부탁해. 고맙슈. 오늘 이렇게 열심히 요약하면서 뿌듯하고 슈도 정책 알바생으로서 활병과 성장한 기분이슈.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 앞으로도 뭐든지 편하게 물어봐슈. 슈는 언제나 대기 중이니까 다음에도 또 재미있게 같이 해보자슈. 중소기업 핵심 기술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